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오늘은 2020년식 뉴 니로 시승 후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내외 디자인이 기존보다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이 차가 지금 럭셔리 모델의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컨비니언스 팩을 추가한 깡통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보다 실내 디자인과 또 여러가지 차량 외관도 전보다 많이 예뻐졌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깡통 모델 치고는 전보다는 많이 예뻐지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2,600만원 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나름 가성비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요즘 소형 SUV XM3나 셀토스 같은 경우에 5,000대 이상 이렇게 팔리고 있을 때 이 니로도 2,300대 이렇게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요. 아이오닉은 어떠냐? 600대밖에 안 팔렸더라고요. 요즘에 차를 구매할 때 이 실용성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활용도가 좋아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차의 착자감은, 운전석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좋아요. 이 바닥 쿠션의 길이감도 적정하고 허리도 어느 정도, 이게 수동 시트지만은 지지를 해주고 잘 감싸주는 시트 포지션으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 뒷좌석의 그 착자감은 이 바닥 쿠션의 길이도 좀 작고 시트의 각도 또한 조절이 안 되는데 앉았을 때 그렇게 편한 착자감은 아니었어요. 물론 레그룸 공간은 그래도 주먹 1개 반 이상은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 기능 버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 또한 적정하고요. 크게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그런 조정하는 게 없어요. 그냥 회생제동 단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엑셀을 밟고 가다가 엑셀을 띄면 탄력으로 나갈 때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또 엑셀을 밟으면 이제 배터리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고, 승차감을 보시면은 얘는 2,600만원대 차량이지만 뒤 서스펜션이 아이오닉과 마찬가지로 멀티링크예요. 그래서 이런 방지턱을 넘어갈 때 뒤가 많이 텅텅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놓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상당히 매끄럽게 넘어가고요. 얘가 지금 SUV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SUV만큼의 높이는 아니에요. 시야가 높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승차감에서 높지 않은 차고 때문에 오는 장점들이 있어요. 세단과 비슷한 승차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속이든 저속이든 제가 봤을 때 이 차의 승차감 자체는 개인적인 기준으로 소형 SUV 치고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과 진동을 보시면은,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카페를 가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소음이냐면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진다. 가솔린 엔진의 엔진음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이제 개인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급에 맞는 그런 소음 수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오늘 몇 시간 정도 타면서 느끼는 건데, 전기 모터를 사용하다가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하면 이렇게 시트 등 쪽에서 진동이 좀 올라오는 경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자주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차가 지금 1000km도 안 탄 신차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동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진 못했어요. 한 번 정도 느끼고 그 외에는 이제 크게 느끼지 않은데, 그것도 좀 냉간시에 시동을 걸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음,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급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조향감을 보면 이 차는 컬럼식 MDPS를 갖고 있고요. C타입이라고 하죠.
조향감은 그냥 무난하고요. 이 차가 스포티한 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라 보니까 약간 무게도 E급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얘가 146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나타급이에요. 거기에 뭐 달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는 안 되어 있어서 코너링이나 핸들링 이런 것들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뛰어난 뭐 코너링 성능이나 예민한 조향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이 100마력대 초반이고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43마력에 17토크의 출력을 내고 있어요. 이 차 무게가 1460kg예요. 차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진 않습니다. 출력이 좀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얘가 어느 정도까지 엑셀을 밟아도 대부분 에코 모드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내진 않아요. 정말 힘을 좀 내고 싶다 하시면은 스포츠 모드 놓고 밟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밟아 보시면은 그래도 아주 답답하진 않습니다. 1500, 3000 rpm 이하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런 디젤 엔진을 생각하시고 RPM을 높게 안 쓰면서 차가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솔린 모델처럼 이 1.6 GDI 엔진은 5700rpm의 최대 출력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에코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면 누가 운전을 해도 살짝 답답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제가 타봐도 답답해요. 그래서 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마냥 제가 봤을 때 출력이 약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E급에 맞게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얘는 버튼을 눌러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건 없어요. 그냥 기어 레버를 안쪽으로 당기면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고 RPM을 좀 높게 써보세요. 뭐 80에서 12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가솔린 엔진의 회전수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4기통 1.6 엔진 자체의 엔진음이 이제 상당히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도 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반떼나 K3나 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특별히 아주 시끄럽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주행에서의 소음이나 진동, 바람소리는 상당히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6인치 휠 타이어라 바닥 소음이 아주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지금 110으로 달리고 있는데 소음은 좀 들리긴 하네요. 조용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좋을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이나 가스 같은 경우 정차 시에 연비가 훅 떨어지는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차 시에도 기존의 배터리 충전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배터리로 유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차가 많거나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가스나 디젤 차보다 훨씬 더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이 개입을 할 때 그 시동이 걸리면서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얘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SUV다 보니까 아이오닉보다는 조금 더 실용성도 좋고 그래서 좀 더 판매량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얘가 차가 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연비는 지금 현재 40km 2시간 반 정도 탔는데 17.2km per 리터를 기록을 했어요. 정차한 시간이 1시간이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연비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행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뭐 21km 이쪽 저쪽 꾸준히 유지를 할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실내외 디자인은 예뻐졌지만 단점을 굳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카페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엔진음 자체가 약간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뭐 엔진이 개입을 할 때 이런 방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시고 꼭 한번 시승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